수십 년 전에 방문했던 나라에서 많이 실망했던 사람이 수십 년 후에 다시 방문하여 실망했던 나라다. 이제는 완전히 바뀐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떤 감정이 들까요? 30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던 한 외국인이 30년 후에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10년이 흐르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모든 게 변하게 된다는 말인데요.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세월의 흐름을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러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면 세월이 빠르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불과 20년 전만 해도 흑백 휴대폰이 있었으며 10년 전에는 스마트폰이 어느 정도 보급되긴 했지만 피처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폰의 기능도 20년 전, 10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핸드폰보다는 거울과 부모님을 보면 세월을 더욱 뼈저리게 느낄 수 있죠. 또 세뱃돈을 받던 내가 주는 나이가 됐고 회사에서 막내 소리 듣던 내가 이제는 새로 회사에 입사한 막내를 케어하는 위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세월이 흐르는 것을 하루하루 느끼지는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뼈저리게 느끼는 게 바로 시간이자 세월입니다. 그런데 한 외국인은 30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충격을 받았다며 글로벌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이 63살의 남성이야. 내 딸이 1년 전부터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말했고 나는 극구 반대했어. 왜냐하면 30년 전 1991년부터 2년 동안 한국에서 살았거든. 한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첫인상이 좋지는 않았어. 내가 딸이 한국을 방문하는 걸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인도는 정비되어 있지 않아 차도와 구분이 없어서 사고 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한국 의료가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테니까. 또 길을 걷다 보면 길에 누군가 뱉은 침과 껌은 쉽게 발견할 수 있었어. 가끔은 땅에 있는 껌이 마치 일렬로 기어가는 개미처럼 길게 뱉어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어. 길에는 강아지와 고양이도 자주 보였고 가끔은 쥐도 볼 수 있었다. 외에도 기억나는 안 좋은 점들이 있고 나는 이것을 딸에게 말했더니 내 딸이 아빠가 잘못 알고 있다며 화를 냈다. 물론 한국에서 살았을 때 안 좋은 점들만 있는 건 아니었어. 분명히 기억나는 건 한국을 떠날 때 몇 한국인들과 친구들을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 이상하게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 눈물이 나더라고. 나도 어쩔 수 없는 아빠인지 딸이 화를 내며 눈이 붉어지길래 진짜 한국을 가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한국을 가는 걸 허락해줬어. 단, 나와 함께 가야 한다는 조건과 여행 기간은 3주로 약속하고 한국을 같이 다녀왔어. 그리고 딸이 내 말에 왜 화를 냈는지,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더라고. 내가 가장 걱정한 인도와 차도는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고 놀랍게도 길에는 껌과 침을 뱉는 사람이 없더라고. 가끔 나무 밑에 침을 뱉는 사람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하나 확실하게 변한 점은 30년 전보다 공기가 많이 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로 침을 뱉을 수도 있으니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 그럼에도 예전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깨끗해진 한국에 크게 놀랐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는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 어디를 보든 높은 건물에 미국보다 특정 분야에서는 더욱 발전한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디지털 시스템, 도로에 많은 차들. 과연 이 나라가 30년 전 내가 살았던 한국이 맞는지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어. 여전히 한국인들은 빠른 시간 속에 살고 있으며 정이 많고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것. 내 딸이 한국을 방문한다고 말했을 때 적어도 나는 한국 치안에 대한 걱정은 조금도 없었어.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안전하고 좋은 사람들이 살았던 나라니까. 나는 딸과 30년 전에 내가 살았던 집을 방문했는데 아쉽게도 그 집은 없고 높은 건물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상하게 눈물이 났던 이유는 모르겠어. 한국은 필요한 부분은 변화를 주고 지켜야 될 것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좋아. 재미있는 것은 원래 3주만 여행하기로 딸과 약속했지만 내게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결국 일주일을 더 여행하자고 내가 먼저 딸에게 말했다. 어떻게 30년 만에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는지 너무 신기하더라. 글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30년 전에도 한국은 꽤 발전하던 시기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당 글을 본 외국인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글에 달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는 오래전에 지어진 경복궁이 아직도 남아있어. 그래서 그곳 정문에서 바라보면 높은 건물을 볼 수 있고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아쉬운 건 1900년대 대부분의 옛날 건물들이 파괴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나는 한국의 옛 건물을 좋아하거든. 나는 한국을 방문한 건 아니지만 한국인과 같이 일하는 게 즐거워. 한국은 옛날에는 어땠을지 몰라도 지금은 최고의 문화를 가진 나라가 됐어. 분명 딸이 너를 설득하기 위해 몇 번의 시도가 있었을 거야. 하지만 너의 고집을 꺾지 못했고 감정이 북받치니까 눈물을 흘리려고 한 거지. 나도 그것을 알고 있어. 나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한국의 모든 것이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까지 변했을 줄은 몰랐어. 한국에 대한 내 첫 인상은 좋지 않아. 왜냐하면 한국의 시스템이 나를 구시대적 사람으로 만들었거든. 나는 때때로 과거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지금과는 전혀 매치가 안 돼서 믿지 못하겠어. 대체 한국은 어떤 나라였던 것일까? 솔직히 30년은 크게 변할 수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LA에서 살고 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한국은 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으로 체류하는 사람이 많아. 경제적으로 자국보다 더 많이 벌 수 있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의 생활이 익숙해졌거나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확실히 한국을 떠나기 싫어하는 외국인이 많더라고. 그중 나도 한 명이고. 일본을 흉내낸 나라가 뭐가 좋다고 말하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네. 한국을 여행할 바에는 차라리 더 발전된 일본을 여행하도록 해. 한국은 일본의 카피캣일 뿐. 그리고 한국인보다 더 친절한 일본인의 행동에 감동을 받을 거야.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인의 배려와 일본인의 배려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일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배려가 많아 보이지만 한국인들의 배려가 진짜라고 느껴지던데. 반대야. 일본을 여행할 필요 없이 한국을 여행하면 일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을 한국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굳이 일본을 추천하지 않아. 차라리 중국으로 와. 아시아의 모든 문화는 중국으로부터 퍼졌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모든 아시아 나라의 문화를 경험할 수 있고 웅장한 풍경을 볼 수 있다. 나도 한국에서 1년밖에 안 살았지만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 이상하게 눈물이 나더라고. 친구들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과 좀 더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여러 감정이 들긴 했지만 말로 설명하기 힘들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 한국에서 사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됐어. 나는 일본, 중국, 태국 등을 여행했지만 한국에서 느꼈던 배려와는 약간의 차이를 느꼈다. 나는 내년에 한국을 떠나야 되는데 너무 싫어. 과연 내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한국 의료가 안 좋을 거라 말하니 믿을 수가 없네. 대체 30년 전에 한국은 어느 정도였던 거야? 궁금하다. 이 글을 보고 30년 전 한국이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너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겠더라. 나는 처음 사진을 보고 한국이라 믿지 않았거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